2020년 1월 31일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28명 뭐 발생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카톡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당시의 내용입니다. 카톡 내용을 이제 블로그와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줬는데, 요 당시에 내가 쓴 말이, 앞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상존할 수 있는 매년 발생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온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삼아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파나 정치 색깔을 전혀 떠나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이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별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는 일용직들은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해결하는 방식, 영국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 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을 앞에서 대응한 사람들이 조금 오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인간은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 보호도 많이 해야 되고 자연에 순응하기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가 셧다운을 한다고 해도, 통행 금지를 한다고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박쥐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또 지금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 애완견, 애완묘 한테도 발견되고 있는 게 속속 얘기됐었고, 지금 좀 조용하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mRNA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엄청 심해서요. 백신을 못 만든다가 정설이었어요. 이거를 처음에 얘기하다가 지금 백신을 몇몇 외국 회사에서 만들어내니까 이걸 자꾸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이 일부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어서 바이러스 변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아무리 만들어도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서 백신의 효용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계속 이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사의 부정확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음성, 가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음성인데 양성으로 낼 수도 있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바이러스 검출률이 40% 정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검출이 되고 40%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고립 또는 셧다운 같은 거를 해서 고립을 시키게 되면 면역이 영원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상식적인 제안을 하자면, 개인 위생이 최선입니다. 자연적인 면역이 형성이 되어 갈 수 있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증상이 발생해도 잘 견뎌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적 면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백신은 고령의 사람들 중에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필요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개인별적으로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접종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모든 건강한 사람한테까지 다 하는 것, 그것은 또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제라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이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환자, 그러니까 감염되어서 힘들어하는 환자를 위해서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접종에 투자하거나 방역에 투자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시설과 장비에 투자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많은 문제들, 국민적인 공감을 얻거나 동의를 얻어야 되거나 하는 표와 연결된 문제들이 있어서 정부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이걸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많은 규제 조항들이 있는데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선제적으로.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소득 또는 임금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감면책이라든지, 임대사업자들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력이라든지, 정부의 도움이죠.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는 물론이고 4대 보험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거나 줄여주거나 하는 것, 또 듣기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금을 받고 있는 월급쟁이 생활자들은, 월급 생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왜 그래야 돼 할 수 있지만, 임금을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방역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자기의 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월급의 일부라도 기부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 바탕, 공감, 또 이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좀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대한민국 특성에 맞게 했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들어서 열심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